먼저 A조 가보겠습니다. 이탈리아, 스위스, 터키, 웨일즈 네 팀이 소속이 돼 있죠. A조는 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절대 약체라고 할 수 있는 팀이 그나마 좀 없는 편이다. 1강 3중? 대충 이 정도 구도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 그래도 좀 매경기 재밌을 수 있는, 매경기 다 스타가 나올 것 같은 그런 조고요. 최근에 터키가 굉장히 좋죠. 터키 엄청나게 강하죠. 예, 거기다가 뭐 규리시 감독. 예, 웨일스도 지난 대회 때 뭐 돌풍을 일으켰던 팀이다가 팀이고. 스위스는 항상 상대하기 까다로운 팀이고. 지난 경기 보니까 웨일스가 떨어지겠던데. 예, 저도 솔직히 말하면 웨일스가 좀 내려왔어요. 많이 내려왔어요. 그때보다는. 프랑스한테 좀 많이 발리더라고요. 그러면은 이탈리아부터 강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최근 기세로만 보면은 전 세계 최강이라고 할 수 있긴 한데, 예. 최근 A매치 8경기 무실점 전승. 그리고 최초죠. 최초? 예, 이탈리아 역사상. 그쵸. 예. 이탈리아는 이런 나라가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최근 27경기 22승 5무 무패, 역대 최다 무패 기록 역시 계속 그렇죠. 기어나가고 있고요. 예. 만치 부감 부임 이후에 초창기에 조금 졌어요. 그래서 23승 7무 2패, 승률 72%. 이것도 이탈리아 역대 감독 중 현재 최고고. 포초 감독을 넘어갔어요. 앉은 것도 앉은 거지만 승률이 어마어마하네요. 진짜. 예. 이번 대회에 웬만큼 절어도 이 최고를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저게 포초 감독이 이제 1934, 38때 우승을 했던 감독이잖아요. 월드컵 예, 2회 우승을 했던. 예, 그때가 그러니까 그 감독이 이제 승률이 67%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거를 훨씬 넘어서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죠. 네, 이탈리아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년과 달리 4-3-3 포메이션을 제일 많이 쓰면서 상당히 공격적이고 공수 균형이 잡힌 그런 축구를 추구하고 있는 이탈리아라서 예전에 뭐 소심한 그런 이탈리아를 생각하시는 것과 상당히 다르다. 물론 이탈리아는 아무리 예선을 4-2-3-1로 준비했다가도 본선 가면은 수비적으로 수비 늘리고 이렇게 해온 역사가 긴 팀이긴 하지만, 진짜 이번만큼은 예선은 4-3-3으로 하고 본선에서는 막 4-5-1 하고 이럴 일은 없다. 예, 4-3-3으로 갈 것이다. 강팀의 좀 마인드로 준비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위스 조별리그에서 승점 1점 차로 덴마크를 제치고 조 1위를 차지했고요. 터키도 조별리그에서 예선에서 프랑스와 같은 조에서 프랑스랑 수점 차가 2점밖에 안 나는 2위였고, 프랑스 괴롭혔습니다. 네, 웨일즈는 또 2조에서 크로아티아에 이어서 2위를 했는데 슬로바키아랑 헝가리를 밀어냈거든요. 이 두 팀도 다 본선에 3-4위로 올라왔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 조에는 정말 약한 팀이나 턱걸이한 팀이 없다. 터키를 얘기해보면, 터키 우리가 잘 아는 기네슈 감독이 이끌고 있는데 올해 들어서 4승 2무로 상승세고, 특히 네덜란드를 4-2로 노르웨이를 3-0으로 대파하면서 이거 터키 뭐야? 일내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고요. 역시나 뭐 릴의 우승 공신, 36살 먹었고 빅리그 한번 못 간 중국을 왔다 간 고공격수 부락 일마지가 네덜란드전에 해트트릭을 하면서 잘하더라. 올해만 5골을 퍼부었고, 일마지가 85년 이상 선수 중에서 호날두에 이어 득점 2위고, 그리고 또 터키는 좀 하자면 제일 젊은 팀이에요. 유로 2020에서 24.58세고 30대를 넘어선 선수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일마지가 그렇게 많이 그 평균 연령을 잡아먹는데도 24.58세니까 엄청나게 젊고, 좀 물어보니까 황금 세대래요. 터키 지금 황금 세대가 태어나서 규네슈 감독과 함께 커가는 거다. 또 최근에 굉장히 상승세를 타고 있는 선수는 차라노글루. 밀란에서 지난 1년 반 동안 정말 잘해서 프리킥 스페셜리스트. 그동안 프리킥만 뽀록으로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요거 가지고 하이라이트에 나오냐 못 나오냐만 있는 선수였는데 요즘엔 그냥 잘해요. 그냥 잘하는 선수가 되었고, 요 선수가 이제 FA로 풀려서 많은 팀이 노리고 있는다고 하는데, 요 선수, 그다음에 센터백에 데미랄과 셰윤주 같은 아주 기라성 같은 이름까지 강한 팀입니다. 근데 그게 조금 아쉽죠. 데미랄이 이제 장기 부상 당한 이후로 폼이 확 내려왔다는 것. 데미랄이 원래 운동 능력으로 축구한 선수였는데 반월판인가가 나간 뒤에 좀 치명적인 부상을 당해서 좀 떨어졌어요. 세인지도 작년보다는 좀 그렇죠. 둘 다 그러니까 장기 부상 여파가. 둘 다 그 몸을 많이 쓰는 선수였는데 좀 부상이 치명적이었죠. 스위스는 또 올해 2021년에 5전 전승입니다. 이 팀은 뭐 아주 스타 군단은 아닌데 가브라노비치가 상승세를 타고 있고요. 이 선수 A매치 총 14골밖에 못 넣은 선수인데 작년 10월부터 지금까지만 7골을 그중에 반을 넣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 팀에서 제일 눈에 띄는 건 아무래도 중미 쪽, 아탈란타의 프리울러 그리고 아스날의 자카. 이 두 선수가 버티는 중미 쪽이 정말 강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 웨일즈가 요즘 안 좋습니다. 올해 5경기에서 2승 1무 2패에 그쳤고, 벨기에, 프랑스 상대로 폭풍 3실점씩을 하면서 상당히 좀 불안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고, 또 베일도 뭐 지난번 대회에서는 하드캐리를 좀 했지만 요즘은 좀 별로지 않나.
지난 대회 때는 그 할 롭슨 카누라고 소속팀도 없던 이 친구가 갑자기 예. 터져가지고 헤딩 예. 제가 그 친구 헤딩 골 넣는 거 봤는데. 봤어요? 네, 봤죠. 야, 아니, 4강까지 갔던 네, 전력이 4강까지 있으니까. 갔었죠. A조에서는 그래서 이탈리아 1강 그리고 나머지 3중 탈락팀을 그 예상 한번 해보시죠 한번. 탈락팀 예상. 네. 4위 예상. 네. 웨일즈겠죠. 웨일즈. 아 웨일즈. 확률로는 웨일즈죠. 현재 최근의 폼으로는. 뭐 1강 3중이라고는 하지만은 저는 그래도 터키가 조금 더 앞서 나간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스위스는 항상 예선에선 매우 잘하는데 본선 가면은 결국 한계를 드러내는 팀이거든요. 그쵸. 최전방 저도 공격이 똑같이 안 생각합니다. 좋기 때문에. 네. 결국 그냥 네. 뭐 비비고 그러죠. 제가 아까 가브라노비치가 요즘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다시 말하면 가브라노비치 정도가 에이스. 공격 예전에는 에이스라서. 항상 미어도 세페로비치. 네, 세페로비치 세페로비치 진짜 있어요. 오랜만에 네. 들어본다. 근데 뭐, 웨일즈도 되게 젊은 팀이라서 그래서 저는 웨일즈가 꼴등할 거라고 보는 거는 이번 대회에서 증명하러 나온 게 아니라 경험하러 나온 것이다. 누군가의 말을 비꼬았네. 어이 그럴 들었네? 리가요. 어이 그럴 리가. 근데 아무튼 안파두 같은 유망주들이 요즘 좀 상승세를 타고 있어서 네. 웨일즈는 그런 선수들이 좀 터져주면 변수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지만 또 베일이 넣을 때도 잘 넣더라고요. 그럼요. 아 베일은 뭐 그렇죠 한 방이 있죠. 자 일단 B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러시아 이렇게 네 팀이 소속되어 있는 조고요. 이건 벨기에 1강이죠. 그리고 뭐 한 덴마크가 중, 러시아, 핀란드가 2약 대충 이 정도 되지 않나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벨기에가 뭐 핵심 선수들, 예전 핵심 선수들이 안 좋긴 해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아자르는 뭐 이 선수는 사실은 아자르가 아닙니다. 당신들이 알던 아자르는 납치됐고 이 선수는 이든 하자드다. 뭐 이런 농담이 네.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 맥도날드 광고 찍은 거 팩트입니까? 그거는 팩트인데 대표팀 전체가 차원에서 찍은 그래서 거예요. 그 버거 세트 이름도 레드데블이에요. 아자르가 이렇게 먹는 사진을 광고로 썼더라고. 이게 그건- 어그로를 그렇게 끌어대는 거야? 선수들을 맥도날드에서? 한 거예요. 뭐 그건 어쩔 수 없죠. 아. 전원이 다 했는데. 아자르도 있고 다른 선수들 것도 있어요. 네, 야 근데 스트레스 많이 받겠다 얘도. 그렇죠. 네. 아무튼 아자르는 지난 시즌 21경기 4골로 초부진했던 그 아자르 맞습니다. 네. 그런데 더브라이너가 챔피언스 결승에서 한 대 맞아가지고 부상에서 이제 회복 중이죠. 뭐 아마 뼈와 안화골절. 토요일 날 수술했습니다. 토요일 날 수술했고 그래서 첫 경기만 못 나오고 마스크를 쓰고 경기에 들 수도 있다라는 그 기자회견이 오늘 새벽에 나왔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르티네스 감독이 원래 하던 3-4-2-1에 한쪽 윙백 자리에 그 완전 윙어 성향의 선수 놓는 네. 그 비대칭 포메이션을 고수를 한다면 이 선 두 자리에 놓을 선수가 뭐 아자르가 거의 버리다시피 하고 케빈 더브라이너가 한두 경기 못 나와도 여전히 많습니다. 근데 저는 그거는 조금 느꼈어요. 그러니까 지난 그 평가전 경기를 봤었을 때나 뭐 그리고 오늘 새벽에 경기도 크로아티아랑 할 때도 봤는데 데브라이너의 공백은 보여요. 그러니까 아자르처럼 돌파하는 유형은 카라스코도 있고 메르텐스도 있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카라스코하고 토르강 아자르 둘의 이제 왼쪽 라인이 굉장히 호흡이 좋더라고요. 문제는 데브라이너처럼 찔러주는 선수가 없어요. 그렇죠, 패스를. 그렇죠. 그런 유형의 선수가 아예 없어요. 그게 가운데 중미에도 둘다 중미에도 칸테만 없으니까. 있어.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데브라이너의 공백은 조금 보이고 저는 그리고 데브라이너가 과연 정상 컨디션으로 뛸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의구심은 좀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안아골절이랑 그리고 뭐 이게 미세골절이더라도 어쨌건 전체적으로 흔들리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좀 경기에 상당히 지장을 많이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안고 뛰는 선수가 한두 경기는 초인적인 정신력으로 해도 대회 전체를 준비하다가는 좀 확실히 경기력이 안 나온 경우가 많죠. 네. 예. 피파 랭킹 1위를 굉장히 오래 하고 있잖아요. 네. 벨기에가 이번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좀 결승 진출 정도까지 기대할 수 있는 팀이라고 보시나요? 저는 그렇게는 안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그니까 어쨌건 아자르가 내려온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수비 쪽이 다 나이가 들어가지고 아직도 예. 그 토트넘 전현직 콤비 그 네. 벨기에는 24개 팀 중에 가장 나이 든 팀입니다. 네. 그 얘기를 28.78 할 수 있죠. 물론 주전으로 뛰진 않겠지만 페르말런이 소집되는 네. 팀입니다. 네, 맞아요. 네. 비셀고베 소속의 35살인가 6살 수비수가 아직도 소집이 되는 팀이에요. 네. 요 점 정말 치명적이라 할 수 있고 그나마 그 예전 토트넘 콤비라도 있어야 된다. 그 선수들 네, 저는 저는 하고 필요하다. 토비하고 벨기에는 진짜 유로 2022 1년 미뤄져가지고 가장 피해본 팀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예. 왜냐면 유로 2020대까지가 이 선수들이 피크였어요. 마지막 이제 불꽃을 태우던 시기였고 그 황금 세대 있잖아요. 골든 제너레이션의 마지막 예. 어떤 정점. 그걸 찍고서 한꺼번에 이제 토트넘 선수들이 내려왔잖아요. 네. 그 수비수들. 그리고 또 아자르도 내려오고 막 전체적으로 데브라이너 제외하고 조금 그 비체도 부상당해가지고 이번 시즌에 거의 뛰지를 그렇죠. 못했었거든요. 비첼이 이번 대회 못 네. 나올 뻔하다가 간신히 합류한 거고. 지금 그나마 상승세인 선수는 거 틸레망하고
그 도쿠 이 정도밖에 없는 거거든요. 아무튼 그 정도. 넘어가면 덴마크. 덴마크는 좀 그 덴마크가 나름 덴마크도 비조에서 충분히 네. 해집을 수 있는 나라죠. 2위 네. 정도 하지 않을까. 지금 상당히 경기력들이 좋습니다. 일단 탄탄한 수비를 바탕으로 뭐 아주 스타는 없지만 공격진에도 빅리그 선수가 여러 있는 팀이고 슈마이켈의 골문, 키에르의 센터백 이거 가지고 있는 팀이고 올해 4승 1무 했는데 그 1무도 독일전 1대1 무승부였어요. 근데 덴마크가 공격진이 상당히 좋아요. 네, 그러니까 네. 아주 원톱인 선수가 없는데 여러 선수가 돌아가면서 예. 골고루 넣고 있고 뭐 브레이스웨이트, 코르넬리우스, 네. 포울센 뭐 이런 선수들 볼베리도 돌아가면서 있고. 네. 기용합니다. 이게 웃긴 게 다 달라요. 그 세 명의 네. 스타일이. 그렇죠. 예, 포울센은 좀 꾸준히라는 스타일이고 코르넬리우스는 조금 골에 집중하는 선수고 브레이스웨이트는 좀 폭넓은 움직임으로 빠른 스피드로 휘젓는 타입이고. 웃긴 게 한 1, 2년 전만 해도 그 에릭센 혼자 골 다 넣는 팀이었는데 대표팀 거의 호날두급이었죠. 예, 올해는 에릭센 골은 하나도 없고 다 이제 에릭센 뒤에 있고 공격수들이 살아나면서 오히려 더 밸런스가 맞는 팀이 되지 않았나. 이 팀도 굳이 말하자면 1년 미뤄진 거에 좀 덕을 볼 수 있는 팀이 아닌가 맞습니다.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덴마크도 조금 우려가 되는 점은 그래도 어쨌건 토너먼트나 이런 그 강팀들끼리의 대결에서는 확실한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약점이라는 거.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스위스 같은 팀이 될 수 있다는 거 자체. 맞아요. 지금 예. 딱 팀 컬러가 한창 우리가 익히 봐온 스위스랑 아니, 비슷하지 스위스보다는 않나. 좀 재밌다. 어제 경기 봤는데. 아니 그 에릭센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래도 92년이죠 우승했던 게 아버지 슈마이켈. 아버지 네. 슈마이켈. 그때 보결로 참가해가지고 예, 유고 그랬죠. 내전 때문에 유고가 빠지면서 그렇죠. 선수들 휴가 갔다 갑자기 소집이 돼가지고 왔는데 우승을 해버렸던 뭐 나름 그런 또 전통이 있는 팀이기도 해서 저는 비조에서 굉장히 주목을 좀 하고 있는 팀이고. 네, 덴마크는 충분히 파란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네. 러시아랑 핀란드는 뭐 저는 약으로 분류했는데 네. 뭐 제 약상을 뒤집을 수 있다면 또 즐거운 일이 되겠죠. 러시아에서 월드컵 때까지 주바가 굉장히 좀 매력적인데 이번에 득점왕 했더라고요. 네, 러시아 주바가 리그에서. 득점은 잘하고 있어요. 네. 근데 별다른 칼라가 없는 팀이 됐더라고요. 러시아는. 그래서 여기는 1강 1중 2약 정도로 네, 그렇게 분류를 봅니다. 하면 될 것 같습니다.